아 나는 이 계엄이라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그 우리가 저번에 얘기할 때 막 김민석 최고가 가열책 얘기하고 막 이러다가 뭐 아니면 말지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였잖아. 그죠? 네. 근데 또 하는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네. 가지가. 이거를 2016년 말의 상황에 대한 향수. 그래서 이걸 촛불 뭐 이런 식으로 뭐 민중혁명 뭐 이런 민중혁명.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하나의 기제로, 하나의 동기로, 요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근데 그쵸? 이게 너무 허무맹랑하잖아요. 호명하죠. 근데 너무 허무맹랑해서 제가 보기에 정성호 의원도 그렇고 약간 아유 아니면 말지 뭘 그렇게 화를 내 약간 그러니까 이런 뭐 느낌이었거든. 예방 차원으로 뭐 어. 예방 주사 맞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계엄이라는 거가 제가 44년 전에 5월 17일 날 80년도 그때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후로는 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참나. 제가 40년 전으로. 어릴 때 얘기를 너무 기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엄이란 단어 자체에 대해서 뭐 네. 공부를 하신 분, 이 법학이나 이런 거 전공하신 분이야 당연히 뭐 아시겠지만 일반 국민들한테 되게 생소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데? 근데 뭔가 무섭고 뭐 탱크 뭐 광화문에 오고 뭐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 서울에 보면 영화도 봤는데 네. 막 그런 건가 뭐 이럴 거고. 그러니까 군대 힘으로 사법과 행정력을 그러니까 군정을 하는 거예요. 군정을. 그렇죠. 군정을 하는 거잖아요. 군정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뭐 의도를 갖고 민주당이 하는 건데 이게 먹히냔 말이에요. 제가 이제 거기서부터 얘기를 할 건데, 자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 네. 5천 한 200만을 쫙 나이 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나이가 46세예요. 46세가 출생 연도가 그럼 언제겠습니까? 78년이라고 78년. 보자고. 네. 80년 2살 때 계엄이 있었어. 그러면 적어도 반 이상 되는 분들은 계엄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뭔지 몰라요. 전화 뭐 옛날에 막 뭐 해서 저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게 그 기억이 조금 있지만 저만 해도 나이가 많잖아요. 그럼 대부분 유권자의 과반이 계엄이라는 거에 대한 이 현실감이 없단 말이에요. 없죠. 근데 계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네. 이 사람들의 의식 세계가 얼마나 우리 국민들 일반적인 이 의식과 괴리가 돼 있는가를 먼저 짚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막 맞아. 열내서 계엄이 아닙니다 하는 것보다 게임을 우리는 조금 고차원적인 관점에서 고차원적으로. 지켜보잔 말이에요. 어. 이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80년대 그 40년 전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적이 항상 있어야 되고. 대학생 시절에 그 감성으로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이상해졌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네. 막 몇 선을 하고 있잖아. 이 제도권 정치로 들어와서. 그거는 뭐 많은 나라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정치의 위기라고 책도 많은데 그거를 이제 현명한 국민들이 잘 걸러서 이제 가는 과정이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떻게 넘어왔어. 이번 국회가 저는 마지막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마지막이어야지 좀. 그걸 우리가 이제 막으면 되는 건데 적어도 이 계엄에 대해서는 안 먹힌다는 거를 너무 알고, 이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에 대한 모두 발언에서 꺼냈다는 것 자체가 완벽한 자충수예요. 저 그때 진짜 많이 놀랐어요. 바보예요, 바보. 그런 얘기는 본인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본인은 슬쩍 발 뺐어 다음날. 그렇죠. 아 이게 보니까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거든. 아마 들어가기 전에 김민석한테 뭔 얘기를 들었는지는 몰라도 그게 학습이 돼서 들어가서 얘기를 했다고. 제가 뭐 부채의식 있다 뭐 이런 말까지 어제 했는데 그건 뭐 확인되지 않은 얘기고. 이재명 대표도 별거 없는 거예요. 역사인식이라든지 우리나라 인구 구성 이런 정치 쫙 보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오늘은 이런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제스처 어떤 표정 한동훈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게 없이 그냥 나온 거라고 저는 본다니까요. 그냥 그래서 준비 없이, 그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하고 야 니네는 너무 못한다 이거 뭐 민주당으로 넘어가네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제발. 저보고 나이브하다고 하지 마시고 나이브란 단어를 김민석이 썼어요. 우리 그렇게 나이브한 사람 아닌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그랬냐고 그랬더니 내가 제보자 털만큼 나이브하지 않아. 그때 나이브가 아닙니다. 제가 상황을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 야 너는 뭐 다 좋게만 해석하냐. 아니에요. 그렇지. 저한테 문자 많이 보내신 분이 저한테 그 얘기했죠. 지난번에 김경수 아니 흥분하면 안 되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래요. 왜 화가 나냐면 제가 제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냥 죄송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제가 근거를 대는 거예요.
김경수 복권했다고 제가 그 잘된 일이라고 했다가 그냥 작살이 났잖아. 그치,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형님. 인간적으로 모르는 번호로 그렇게 긴 문자가 오면요 사람이 저는 그래도 정신적으로 꽤 세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막 밤에도 오고요, 낮에도 뭐 문자만 오면은 이거 이렇게 본다니까 이거 또 그 사람인가 이렇게 좋아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보세요, 민주당의 분열 여지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벌써 계엄령 얘기하면서부터 이 심리 상태에서부터 분열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잘 보시라고 이제. 잘 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중심을 잡고 있는 정성호 의원이나 이런 막 안규백 이런 사람들 막 이재명스럽지 않은 저 정성호야 뭐 그쪽이라고 쳐도 벌써 발 빼잖아요. 아닌 거거든. 이거는 담궈봐야 본인들 득될 게 없는 상황이니까. 뭐 조금 오버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뭐겠어? 거기 정치권에서의 조금은요 이만큼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얘기가 저 문재인 네. 그 사저 가서 뭐 어떻게 사저, 하는데 그거니까 그렇죠. 그거 좀 이따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이제 빨리 수사하라고 막 저 극렬 지지자들이 이제 사저 앞에서 뭐 저기 한 대 두고 얘기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직전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이라는 같은 강판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거길 쳐들어가지고 그걸 한다는 그 사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어떤 그렇지. 사태인가? 그게 어떤 사태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에요? 쟤네 정도 단일 대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던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강팀인데 그렇지. 진짜 난공불락의 강팀이야. 막 뉴욕 양키스야. 근데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이게 뉴욕 양키스 정도 되는 왕조를 구축한 팀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배경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진짜 이제 민주당의 분열에 이제 슬슬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누군가 한 명이 좀 소외가 됐었던 것 같아. 개헌 관련해서 왜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해주지? 누구? 아이씨, 나도 좀 파봐야겠다. 그래서 오늘 엄청난 슈퍼 똥볼을 찬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기사 좀 띄워주세요. 누구야? 양문석. 그거 어제 했죠 어제. 와, 나 이거는 봐요. 저런 사람들 나온다니까. 군 장성들이 나무 위키에 본인 정보를 삭제했으니까 계엄 준비한다는 의구심이 든다. 그 나무 위키가요. 저 사람 나 진짜 양문석이라는 사람이 나무 위키가 뭔지를 잘 모른다의 한 표. 저게 무슨 백과사전식으로 막 양무석 잘 아니까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 저도 보면 되게 반가워해. 진짜 모른다의 한 표. 저 나무 위키 치면요 막 정치와서 이게 나오고 형이 막 거기다가 뭐 올리도 되고 막 할 수 그치. 있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 와, 저거는 양문석한테 사람들이 소스를 안 주나 봐. 그러니까 상대를 안 하는 것 같아. 민주당 내에서도. 소외된 것 같아. 그래서 진짜로. 내가 씨발 내가 뭐라도 하나 좀 이게 파봐야겠다. 그러니까 봐요. 나무 위키에 윤희석의 그걸 패면 이제 양문석, 김준혁 문제 많았는데 지금 국회 개원한 지 석 달 지났는데 별거 없잖아요. 뭐 존재감이 없잖아요. 없죠. 뽑아놓고 이제 엄청 후회할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뭐라도 하려고 좀 저런 얘기를 한 건데 어제 방송에서 물어보더라고. 양문석이 저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저게 뭐 깔 부분이 어디를 까야 될지를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어딜까요? 아니 그러니까 나무 위키는 내가 삭제 안 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도 삭제하고 그렇지. 뭐 자기가 올리고 막 아니 해도 되는데. 설령 군 장성 뭐 100 몇십 명이 일제히 그랬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자 나무 위키를 100번 양보해서 100번 했다고 양보해서 쳐. 그거랑 계엄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도대체. 그러면 정보 삭제하면 계엄으로 가? 그러니까 그 내가, 사람 내가 누군지 모르게 하자 뭐 그러니까 거야? 그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그거예요.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지를 빼려고. 근데요 김용현 국방장관 지명자가 얘기를 했어요. 충안고등학교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통령 나온 충안고등학교 그렇지. 출신 장성이 4명이래. 4명. 5명 있는 고등학교가 몇 개가 더 있고. 그러면 4명만 지었으면 또 몰라. 뭐 다 지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 4명만 지었습니다. 뭐 이러면 또 모르겠어.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네이버에 인물 거기서 뭐 지운 것도 아니고 나무 위키. 나무 위키가 무슨 포탈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 여기서 다 지웠으니까 이런 게 있고 이랬으니까 이렇게 됐고 이랬으니까 저렇게 됐고 그 뒤에 한 대여섯 단계 더 있어야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그 연예인이 자기 생년월일 지우고 막 이러잖아요. 어. 그럼 나무 위키 들어가서 정보 지우면 뭐 그 사람도 그러면은 계엄이야? 그렇게 많아 보네. 꼭 뭐 무슨 모종의 음모를 꾸미는 거야? 그리고 자기 정보를 나무위키는 지우면? 내용도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아무나 올리니까. 나 내 저기 출신지 뭐 다 틀려요. 그렇지. 다 그거 틀려. 누가 일부러 그러는 것도 있어. 저보고는 키가 되게 작다고 올라왔더라고. 형도 키가 작다고. 어. 저보다 큰데. 아 그래서 그래서 너도 작잖아 이런 거 아니야? 그거는 누가 수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이게 아기를 갖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의식의 흐름을 가지고 어떻게 이게 나무위키에서 조직적으로 삭제를 했으니까 계엄이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도 지금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소외당해서 그럴 수 있지. 걸렸네 나무위키. 이 보좌진들도 안 튄가 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했나 모르겠어. 정청래 얘기 했나요? 정청래 눈도 못 맞춘다고 이재명? 그 얘기 했나요?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선 가야 되기 때문에 양문석, 김준영 이런 사람 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표 깎이니까 깎이지. 이거 더 깎이는 거지. 그다음에 정청래 제가 반복하지만 청문회에서 그래가지고 자기 없을 때 원맨쇼 하던 거 얼마나 싫어했느냐 막 그 얘기를 민주당 쪽에서 해주더라고. 그 정청래 뭐 눈도 못 맞추고 이제 수석 대변인이 수석 최고위원이 넘어갔잖아요 김민석으로. 그렇지. 본류로 넘어갔잖아 운동권 본류로. 이제 운동권 에이스 뭐 에이스라고 해야 되나? 넘어갔잖아요. 본류로. 그러니까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도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도 오늘 법사위에서 결국은 내가 빌런이면 당신들은 꼬붕이냐 이런 정말 저급한 단어를 쓰면서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막 계엄 뭐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막 하고 나서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면은 절대 사과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 사과 안 하죠. 이 사람들은 뭐라도 싸도 거리를 만들어 너무 싸우려고 많아. 하는 싸우는 게 인생 자체가 싸움이에요. 지금 민주당 쪽 그쪽 사람들 얘기로만 생각하면 지금 미국산 소고기 먹고 머리에다 구멍이 나고 성주에서 난 참외 먹고 지금 다 튀겨져가지고 후쿠시마에서 나온 세슘 우럭을 먹고 지금 다 죽었어야 되는데 다 지금. 죽었어야지. 그리고요 우리나라 제가 죽었어야 돼. 오늘 또 들은 진짜 황당한 얘기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하고 과방위 소속 의원들하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튀려고. 눈물 과방위 난다, 진짜. 위원장은 이제 좀 있으면은 저 김현우로 바뀌어요. 거기도 빡빡한데. 네, 그 사람은 뭐 아시잖아요. 뭐 세월호 때 대리기사한테 포검부터 그렇지. 시작해서 뭐 과방위 그 창구 가가지고 뭐 민원하면서 뭐 갑질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법사위가 어디 방문하면 가방위도 어디 가고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이제 경쟁하는 거예요. 이게 꼭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쟁도 아니에요. 개딸한테 경쟁을 하는 거야. 개딸의 경쟁. 개딸이라는 큰 어떤 집단을 메뉴에 놓고 이재명조차 같이 경쟁하는 대상으로 저는 본다고 봐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섭네. 이재명 1심에서 뭐라도 나와 보세요. 여의도가 어떤 데인데요. 여기는요. 조금만 틈 보이면 그걸로 파고 들어가는 데예요. 그렇지. 나쁜 틈만 말로 보이면 쑥 들어가지. 나쁜 말로 에브리바디 피라니아야. 조금만 피 나오면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야 물어뜯어! 막 이러면서. 그냥 본능적으로 간다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불안하니까 자기 사람으로 공천 주고 뭐 하고 겹겹이 해가지고 박용진 안 되고 뭐 어떻게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권력 기반이 공고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김경수의 복권이 김경수가 대선 후보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재명에겐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불편하게 요소다. 만드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겐 도움이 된다라고 했더니 너는 민주정치를 모른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복권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당연히 법적인 문제를 통해서 이건 잘못되고 생각하는 뭐 한 대표나 다 똑같죠. 근데 그 정책으로 어떻게 해석 결과적인 해석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민주당 앞으로 그렇게 쉽지 않아요. 통제가 안 되는 집단이 돼버렸어요. 그렇지. 통제가 안 된다고요. 지금 봐요. 문재인 사저에 가서 그걸 유튜버랑 가서 한다는 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완전 무정부 상태야 그쪽은. 저도 그래서 이게 지금 요즘에 워낙 지금 정부 이 의료 사태 관련해서 너무 지금 이쪽이 지금 막 포커싱 맞춰서 그렇지 저쪽 장난 아니에요 민주당 쪽.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하는데도 사람들이 요즘에 워낙 이슈가 저쪽으로 와서 그런 거지. 저희가 정권 잃었을 때, 정권을 처음 잃었을 때가 97년 대선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됐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현직 김영삼 대통령을 모형 인형을 만들어 놓고 대구에서 화형식을 해요. 그렇지. 망조가 들렸지. 네, 망조가 들렸죠. 그게 시작이에요.
똑같은 일이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었냐? 우리가 윤 정부 못합니다. 지금 잘 못해요. 저도 알아요. 지지율 23%가 뭡니까 도대체. 그렇지. 그러나 예. 어떤 식으로든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목표 대학 가는 거, 그렇죠. 재집권 재집권.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왜 윤 정부 너는 뭐 용산에 뭐 받았니 뭐 하면서 왜 안 가냐? 충분히 비판합니다. 오늘도 했잖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참- 정권 잃고 뭐라고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과 이 마음은 다르다. 야당처럼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당은 망하라고 하는 거야. 망하라고. 그렇지. 우리는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다르잖아요. 역시 형님도 이게 맺혔던 아, 얘기 내가 한번에 쫙 한번. 네. 아니 요새도 와 막 이게 그래서 제가 답장을 이제 안 드리는데 전 그럼 전화를 하세요. 하긴 뭐 저야 시간도 너무 많이 걸려. 누가 뭐 저 이상한 뭐 하면 그냥 근데 전화번호가 이제 말아버리는데. 까져가지고. 그렇지. 형 전화번호 어쩌다 까졌지? 그럼 어디 저기 뭐냐 커뮤니티에 누가 올린 걸 제가 봤어요. 누가 캡처해서 줬더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건 제가 여기서는 순해요. 제가 그런 거 갖고 뭐라고 안 할게요. 좀- 예. 민주당스러운 사람들은 다 고소고발 들어가요. 그렇지. 그러지 그렇지. 마시라고. 그러니까요. 아이 뭐 그리고 왜 저 형님한테 또 저한테도 가끔 화풀이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예의를 갖춰서 비판하는 건 언제든지 오케이인데 막 이제 저한테 막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심지어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 댓글에 반말은 뭐 그럴 수 네. 있다고 치는데 아니 문자로 반발하는 사람들은 뭐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확 열이 받으려고 아니 그러네. 저도. 내가 가만히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 가끔 요새도 오니까요. 현타 와요, 진짜. 내가 무슨 욕바지야? 뭐 제가 뭐 화장실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제를 좀 뭐 여기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좀 자제는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 보고 한대. 어? 이거 보고 한다고 이거 보고 문자가 안 돼? 와요. 웃겨. 2탄 기사 올려주세요. 난 이거 보고 기함을 토했는데 와 이게 원내대표가 이런 저기 연설을 국회에서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 한반도 진주가 우려된다. 자, 저 얘기는 뭐냐면 와 이건 진짜 약간 이게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안 하는 거예요. 자, 일본의 자위대가 있잖아요. 해상 자위대, 네. 육상 자위대 있고 이제 네. 일본 그렇게 자위대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네. 자, 근데 얘네들이 뭐 평화유지군 해가지고 뭐 다른 나라 갈 수도 있고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게 한일 동맹이 돼서 군사 동맹이 네. 돼가지고 우리가 뭔 일을 당했을 때 일본군이 한국 땅에 발을 디딘다는 거예요. 디뎌서 그치. 그 꼴을 우리가 봐야 되냐 뭐 어. 이런 걸 거야. 아니면 더 나가면 일본이 침략한다. 제가 거기까지는 안 볼게요. 뭐 한일 합방 얘기하는 거죠? 모르겠어. 근데 제가 거기까지는 안 나가고 자, 한일 동맹을 전제로 해서 독도에서 같이 합동 훈련을 독도 주변을 공동 수역으로 하고 뭐 이러면서 동맹이 돼서 손잡고 뭐 북한에서 뭔 일이 있었을 때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랑 같이 뭐 한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는 건데 잘 보세요. 일본은 섬나라라 육군에 해당하는 육상자에다가 있긴 한데 전력이 정말 형편없어요. 그 그러니까. 육상 자위대 관련한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훈련이 안 돼요. 그 정도에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와서 우리를 도와줄 일이 없어요. 뭘 무기체계도 도와줘? 지금 우리나라 다른데다가. 지금 국방력이 얼마나 높은데. 무기도 육상 자위대가 갖고 있는 무기가 육상에서 쓸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갖고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상 자위대는 세죠. 일본은 섬나라니까 그것도 뭐 이지스함 몇 개 있고 근데 우리랑 다이다이로 붙였을 때 해군 전력이 우리가 굉장히 일본에 그렇게 많이 밀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일본의 침략 가능성에 대해서 뭐 남벌 북벌 옛날 만화 있었잖아요. 이연세 네. 그럴 가능성이 없다. 우리가 당할 가능성이 없다. 육상 자위대가 올 만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뭐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일본군을 2차 대전 때 일본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내가 딱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 야마토 전함 있고 그 무식한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940년대 정도의 일본군을 생각하고 있다.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 우리 80년대로 가도 이제 너무 오래 가. 한 100년 전으로 가버리네. 그러니까 130년 정도로 가는 거예요. 구한말, 을미사변 이후. 지하철 역사에 뭐 독도 관련된 거 뭐 조금
뭐 수리한다고 해서 빰 빼면 이제 독도 영권 지금 우리가 우리 포기하는 거예요? 국력이 일본한테 그렇게 막 당할 만한 국력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수치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1인당 국민 소득이 조금만 있으면 역전이에요. 1인당. 네. 1인당. 자, 일본이 이제 1억 한 4천만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인구는 뭐 우리 세배까지는 1억 한 3천이 되나? 네. 그러니까 그 정도지만 그럼 전체 경제 규모는 훨씬 크죠. 그렇지만 1인당으로 볼 때 이제 거의 비슷해지고 수출액이 이제 거의 똔똔이에요. 수출. 저 옛날에 저 막 초등학교 할 때 그런 거만 한 우리 뭐 81년인가 수출 200억 불 달성이에요. 77년에 100억 불 달성이고. 그때 20배 차이 났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따라잡히고 그다음에 이제 PPP 구매력으로 평가한 그 진짜요? 경제력 PPP 지수라고 있어요. 구매력 평가. 어. 그거는 일본 넘은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죠.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산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류 뭐 한류까지 얘기 안 하더라도 일본 사람도 우리나라 와서 한국 좋다고 뭐 이러잖아요. 네. 제가 오사카 저 간 가족의 얘기에 의하면 아직도 카드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하더래. 그래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일본 아직도 생각해 이것도 하는 거 보면 많고. 옛날에 일본과 이게 다르다는 걸 저희가 알 때. 저 대학 때만 해도 일본 가서 막 동경 가서 뭐 아키하바라 가서 뭐 사고 이랬거든요. 그렇지 옛날에 야 아니다. 그 코끼리 밥통 사오고 막 백 CD를 사왔다고. CD가 겉에가 까매. 막 그거 막 사오고 막 그랬다고. 저 90년도 막 네, 동경대 맞아. 갔을 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한국이 그만큼 발전을 했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일당 원내대표란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회계사라며. 회계사면 그래도 기업 사정도 알고 할 텐데 회계사 시험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민주당 있는 거야, 지금. 입장에서는 반일 프레임이 여론 선동에 도움이 된다 이거인 것 같은데 도움 안 돼요. 제가 이제부터 네.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젊은 분들이 일본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관점이 저하고 너무 달라요. 역사 인식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역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본 용서할 수 없어요. 네. 저는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극우에 가까워. 그렇지. 가만 안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는 뭐 아직 사과도 제대로 못 받았고. 그렇지. 그러나 그냥 일본이란 나라를 딱 떠올렸을 때 이미지가 전혀 달라. 그렇죠. 맞아요. 태어나 보니 한국이 되게 잘 사는 어. 나라였고 그냥 일본 뭐 우리 옆에 있는 나라 이 정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뭐냐면 일본보다 한국이 좋다니까. 그러다 반일 보면. 선동을 했을 때 먹히는 연령층이 대단히 높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낮다. 점점점 낮아지죠. 그럼 들을 사람은 듣는다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쟤들은 아까 계엄령도 제가 그 말씀했잖아요. 오죽하면 제가 중위 연령까지 했어요. 46.1세더라고 46세. 오늘 찾아보니까. 네. 슬퍼요. 저는 거기서 한참 넘어요. 나도 넘어요. 똑같네. 자,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옳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걸 커버해 줄 수 있는 다른 전략적 포인트를 민주당은 못 찾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여전히 반일하고 그러니까 반일을 넘어서서 지금 거의 1940년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그 일본이 막 그 뭐 침략하고 하는 그 뭐 제2차 세계대전 이때를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럼. 그걸로 해서 결국 일본이 우리나라 먹을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독도도 주고 일본이 이제 한국에 상륙해서 한국을 먹을 거야. 그 말이야 방거야 진짜. 박찬대 세대, 박찬대 저보다 3살 만나 4살 만나 그런데 그 세대에선 통할 수도 있겠죠. 일부. 근데 적어도 우리 사회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30대, 40대 항상 한창 경제 활동 많이 하고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막 예를 들어서 친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죠. 그렇죠. 저희 형님도 얘기했지만 역사적으로는 당연히 그거는 극우에 가까울 정도로 일본에 대해서 그렇다니까. 과거의 일본의 잘못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지만 지금 현대 사회에서 지금 그거를 끄집어 내와서 거기서 더 넘어가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시 먹는다 약간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 건 이건 망상이지. 제가 초등학교 말에 여명의 눈동자를 봤어요. 소설로. 기억해요? 네. 여명의 눈동자 찾아보고 그 진짜 그 막 이렇게 두껍게 막 열몇 권이거든요. 드라마도 열나 재밌는데. 최시라 나오고 네. 박상원 나오고 옛날 건데 그거 보면요. 네. 진짜 일본 미칩니다. 그거. 그렇지. 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 근데 박찬대는 뭘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하고 친일 프레임으로 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데 그렇지. 구별을 못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요즘에 뭐 소위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 이렇다고 저쪽으로 갈 수 없는 이유들을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제 결론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박찬대고 뭐 그 네. 둘째치고 간에 민주당의 전략 방향 대단히 잘못돼 있는 상태고 결론 이재명의 볼모 잡혀서 그렇죠. 결국 이재명 하나 때문이야. 그래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본인들도 알아요. 그걸 오늘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를 해줬잖아. 이재명 대표님 제발 민주당을 볼모로 삼지 말고 놔주라고. 거의 인질 삼고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월, 11월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나와서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될 거냔 소요 말이야. 사태가 되고 그때 계엄이 되고 뭐 이런 쪽으로 연결하려고 그러는 건지. 어떻게 될 거냐고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1심에서 유죄가 나와서 물론 대법원 확정은 아니지만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1심에 선고가 된다. 그렇죠. 그때 민주당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꾸 뭐 거의 뭐 그러니까 자꾸 약간 계엄령 얘기. 폭동 날 수준이라는 좀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 비헌정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방법 뭐라고 해야 되나? 헌정 질서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방법을 자꾸 생각하는 거잖아요. 초헌법적인 그렇지, 발상.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초헌법적인 초헌법적인 발상을 발상들을- 자꾸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상태로는 안 되니까. 1심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렇지. 1심에 위준 교사가 진짜 피선거권 박탈 정도로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건 뭐 제가 보기에 저는 거의 단언가 뭐 저 변호사로 100%란 말은 안 쓰지만 99.9%가 쓸게요. 위증 교사는 무조건 피선거 박탈형이에요. 98%만 해. 알아서 98. 서정욱 변호사 99.9%라고 했었어 그때 알았어. 이재명 구속되는 거. 저는 구속 말고 일단 자, 근데 네. 그랬을 경우에 뭐라고 변명을 할 거냐라고 하는 민주당의 논리를 한번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법원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잖아. 물론 그렇죠. 말은 그렇게 하겠지. 유감이다. 뭐 무슨 뭐 일부 긍정을 한 사람들은 판사 또 이름 조작된 따가지고. 증거를 받아서 법원이 잘못된 그렇지. 판결했다 이렇게 하겠지.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조작 참 좋아하잖아.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어. 사회 전반적으로 계엄령 뭐 이런 거 하면서 법원도 다 망가뜨려 버릴 거 정도로 막 그렇게 헌법 했다. 정신을 유린하고 있다. 어. 헌정 질서를 안 지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관심을 돌릴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쨌건 본인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이걸 한번 뒤집어야 된다는 생각을 그렇지. 하고 있으니까 계엄까지 하려고 그러지 일본한테 나라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나라니까 탄핵하자 이거 아니에요 결국. 결론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재명으로는 못 가니까 적어도 당권을 잡고 있는 이재명을 옹호하고 있는 그룹에서는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재명이 민주당 당대표가 아니라면 국민의힘이 훨씬 더 빨리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재명의 민주당이니까 괜찮아라는 네. 생각 때문에 맨날 그러는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런 생각이 들 하여튼 정도예요.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당장은 지금 뭐 저희도 뭐 별로 그렇게 국민들한테 인정받고 있는 네, 걸 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못하죠. 좀. 하지만 넓게 보면 네. 게임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 민주당 결코 강한 팀이 아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지금 쏟는 전략은 마무리 투수를 막 3회에 올리는 거예요. 뒤는 어떻게 뒷생각이 없는 거야. 그럼 무슨 생각하느냐? 야, 너 그럼 7회 8회 9회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비와 강호콜드. 강호콜드 만들면 돼. 이거예요, 지금. 그렇지. 지금 근데 비가 오나? 비가 오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할 안 건데? 되니까 지금 위에 양동이로 물 붓고 이러고 있는 뭐 거예요 지금. 양동이로 물 붓고 그다음에 인공 이거 이렇게 막 드라마 관중석에서 찍을 때 막 싸움 난다고 그러고 괜히 막 시간 끌고 야, 그 그렇지. 게임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그래서 막. 세 발자국 넘쳐 아웃인데 일단 저기 조명탑에 전원 뽑고 뭐 이런 짓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걸 우리가 모르냐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어찌 보면 그걸 위한 빌드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로 돌아가서 뭐 고민정원의 발언이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도 그때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조국 신당 대표 발언이나 지금 뭐 코찬대라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코찬대. 양문석 거기는 좀 논외로 하고 제가 코찬대. 자세히 그 동영상 보니까 코딱지는 아니더라고. 코 옆에에 뭐가 묻었나 여기? 봐. 요거를 닦아줬어, 요거를. 그래도 하여튼 코찬대. 그래도 코찬대. 내가 팩트 확인했어. 들어. 뭐 그런 하여튼 코 닦지 말고 그러면 하여튼 그런 사람들의 발언들이 너무 비정상인데 김민석이나 이런 사람들의 발언 너무 비정상적인데 근데 왜 저 사람은 저걸 할까? 진짜 몰라서 저럴까? 물론 과거에 사로잡혀서 헛된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하기 위한 탄핵 빌드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거밖에 없어요. 어쨌든 코는 코임. 코 옆, 아, 웃겨라. 넓게 뭐 광의 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공격이라기보다 우리나라 유권자 분포가 그렇게 돼 있으니 네. 국회의원은 좀 다르죠. 지역마다 그렇지. 그 후보가 200 몇십 명이 나오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또 소선거구제라는 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대선은 다르다. 그렇죠. 대선이 맞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민주당이 171석을 갖고 있고 뭐 지역구 161석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 합쳐 192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 앞에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뭐 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했어요? 민주당은 자기들끼리 없죠. 청문회 했지. 그러다가 정청래 찍히고. 그렇지. 최민희 찍히고. 민주당도 한 게 없어요. 기껏 한 게 지금 방통위를 마비시켜 놓고 그렇지. 뭐 판결이 나와서 이제 MBC 저기 안 되고 있는 건데 민주당도 한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 맞아요. 저는 항상 대선만 얘기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제 대선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대선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지금 민주당이 구축하고 있는 이 구조에 대해서 선거 이 구도 민주당은 잘못 구도를 짜고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계엄령 친일 이 프레임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